영업이익률 보시면은 43% 나와요. 얘네는. 그러니까 코엔텍이 40% 여러분들 40에서 45%예요. 100원 팔면 매출 올리면 얼마? 40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이 없어. 제조업 중에서 없어요. 그럼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뭘까?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폐기물은 결국은 뭐야? 쓰레기지, 그죠? 쓰레기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처치가 곤란한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플라스틱이 너무 많고 뭐 바닷가에 흘러들으면 이게 다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온다, 이제 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립 아니면 소각이에요. 땅에 묻든지 태우든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더 작으니까 뭐 매립할 공간이 어떻게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레기 폐기물 처리 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비싸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배출은 그러니까 쓰레기가 자연스럽게 버리면 누군가 치워주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게 진짜 처치곤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쓰레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여러분들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뭐 수입금지. 야, 우리나라 쓰레기 버리는 나라 아니야. 수입금지. 그래서 장이 안 좋다. 근데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폐기물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SK그룹도 인수를 했고, 특히나 마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인서니엔티가 우리나라 매립 건설 폐기물 1등 업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산업적인 호재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지금 당장 갑니다가 여러분들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 누군가는 나 주식해서 당장 올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천천히 가도 상관없으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원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당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속도가 느린 분들한테 이런 종목이 어떻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이라는 거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인서니엔티는 영업이익률이 13%, 16%, 그 다음에 지금 23% 계속적으로 어떻게 마진이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엔텍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보시면은 43% 나와요, 얘네는. 그러니까 코엔텍이 40% 여러분들 40에서 45%예요. 100원 팔면 매출 올리면 얼마? 40원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이 없어. 제조업 중에서 없어요. 그럼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뭘까?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YN텍도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왜? 얘네는 폐기물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작년에 얼마? 29%였어. 그 다음에 그 분기별로 봤을 때 최대 37%까지 마진율이. 그러니까 마진이 어디 20에서 지금 보시면 40%예요. 고마진이에요. 고마진인 이유가 있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처리는 해야 되는데 처리할 공간이 제한적이라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땅덩이가 작아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러시아 이런 데는 어디 그냥 처박아 놔도 모를 거 아니에요. 땅덩이가 크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땅이 작죠. 그 다음에 님비. 야, 우리 집 앞에 이런 거 혐오시설 짓지 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앞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겠지. 왜? 신재생도 그런 맥락인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깔고 보셔야 되는 얘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봉 지나고 보면은 많이 올라 있죠. 근데 지나고 보면 월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월봉 보시고 매매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사실상 웬만한 내용 갖고는 힘들어요. 2017년도 18년도 얼마 4,000원 했던 주가가 지금 17,000원이지 4배 올랐네.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꾸준하게 올라가잖아. 시장 흔들렸을 때 거의 흔들림도 없어요. 인서니엔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2013년도 저점 3,000원부터 지금 꾸준하게. 그러니까 IS동소가 이번에 인수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들 인수합니다. TY호ldings, 태영건설, 그러니까 태영그룹에서 지금 나온 이제 지주사격인데 TSK 코퍼레이션 지분은 62% 갖고 있는 게 TY호ldings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이 조금 불안하고 할 때 실적이 받쳐주고 산업적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더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특히나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부동산 잡으려고 뭐 한대요? 신도시 짓는다 그러죠? 여당의 이제 발표입니다. 근데 야당 같은 경우도 뭐예요? 부동산 정책 규제를 없애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됐든지 간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신도시 짓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건물을 다시 져야 되는 내지는 부시고 짓는 상황들은 만들어질 그런 얘기지. 건설 폐기물이 많아질수록 건축 폐기물이 많아질수록 건축 매립지, 그러니까 건설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점유율이 높은 인서니엔티는 어떻게 수혜를 받겠죠. IS동소가 이번에 최대주주 됐죠.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잘 아시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비쌀 때는 여러분들 남들
따라 들어갈 때 고점에 따라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미리 분석을 맞춰놔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줍줍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폐기물 업체는 큰 그림은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공간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쓰레기 매출이 적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때? 쓰레기는 더 늘었어요. 왜? 배달이 많다며. 배달이 많으면 결국 뭐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가 많아지면은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죠. 그럼 결국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 그럼 처리해주는 업체들이 어떻게? 수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에서 해소가 될 거냐? 제가 볼 때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새로운 진입장벽. 정부에서 허가내주지 않으면 이건 사업을 하기 힘들거든. 그 다음에 막 생기기도 힘들어요. 왜? 야,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 생기지 마. 그럼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 당연히 유권자 표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본다면 폐기물 업체들은 지금 자리가 사실상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가 아닌가. 지금 자리에서 뭐 당연히 보면 박스권이면 박스권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도 좋겠죠. 뭐 TY호lding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비싸지 않은 게 인서니엔티, IS동서, TY호ldings, 그 다음에 지금 KG ETS라든지 YN텍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좋고요. 코엔텍 같은 경우는 기업은 좋긴 한데 싼 주식은 아니라서 이것도. 근데 이왕 보실 거, 왜냐면 예전에 한번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라서. 물론 근데 이제 바운드리 안에 놓고 봐야겠죠, 여러분들.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관심이 가네요. 그럼 어떻게 나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다 보시는 게 좋겠어요. 원픽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 근데 지금 가장 주춤한 게 이제 코엔텍이고, 그다음에 TY호ldings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하고 있죠. YN텍이나 지금 뭐 KG ETS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인서니엔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탄력적이긴 한데 비슷비슷하거든 사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누군가를 기회를 잡기 위한 뭔가 사실 정보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나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잡아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수급 보고 단타 뭐 차트 어떻게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 정도까지 좀 마칠게요.